이번 시간에는 6강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매번 봤던 그래프의 중에 하나죠. 뭐 가장 기본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시면, 자, 2차 함수는 자, 기본 형태가 a x-p에 대한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갖고 있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거. 가장 기본 형태죠. y는 ax에 대한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이고 축의 방정식이 p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왜 우리는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2차 함수의 특징 때문에 그렇지. 보세요.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그대로 대칭이야. 그대로 대칭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이걸로만 접으면 둘은 대칭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중심을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프를 해석하고 뭐하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벌어진 거에 따라서 a가 달라지겠죠. 그냥 이건 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합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y는 a는 그냥 놔두시고 a는 그냥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3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1이다. 이 그래프가 지금 이거란 얘기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3,1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하는 것이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얘들아. 여기 정도 볼까? 2일 때 좌표를 보세요. 2일 때 좌표가 여기잖아. 그러면 그대로 대칭 여기가 한 칸이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도 한 칸이 떨어지면 여기가 4가 되겠네. 그러면 4도 이렇게 올려보면 같은 대칭성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y좌표가 여기 있는 이 y좌표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이 축의 방정식을 기점으로 좌우가 언제나 대칭이니까 y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 기본 형태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완전 제곱골의 형태를 항상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맨날 배웠던 게 이거를 완전 제곱골로 고치는 방법을 맨날 연습했던 게 이거죠. 우리가 완전 제곱골로 맨날 고쳤던 게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 공식처럼 이게 나오는데 굳이 의미 없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저것까지 외워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야기지만 이거는 좀 필요합니다. 이거 조금 더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좀 더 배우자면 요거는 조금 더 필요하긴 해. 요거 정도는 필요한데 이거는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그래프까지 그려보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얘가 완전 제곱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돼. 그런데 이미 얘가 x제곱이 있고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자,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 자, 얘가 지금 봐봐. 꼭지점의 좌표에서 지금 x의 지금 좌표가 0이고 그다음 y 좌표 2니까 0,2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뭐라면 꼭지점 뭐라고 하면 돼? 꼭지점의 좌표는 2가 되겠죠. 0,2.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 좌우를 동시에 이렇게 되는 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의 여기 꼭지점에 잡혀서 x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 x는 0.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볼게. 얘는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음수잖아. 음수지. 그러면 무슨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그럼 위로 볼록 한번 그려볼게. 자, 다시.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다가 x, y 항상 x, y 화살표 한쪽에다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0이 됐을 때 0, 1,0 그러니까 1,0 여기 정도가 되겠죠. 1,0 여기에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로 볼록으로 그려주시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 1,0이 되겠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적으면 돼?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 맨날 했던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완전 제곱꼴로 고쳐가지고 하는 방법.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꼭지점의 좌표와 y절편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려면 얘를 뭐를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y는 첫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어떻게 묶어? 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7 여기까지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꼴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언제나 자 x의 개수의 반절에 대한 제곱 뭐라고? 반절에 대한 제곱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준다. 같이 해볼게. y는 자 x에 대한 제곱 플러스 4x에다가 자 4에 대한 반절에 대한 제곱 몇이야? 플러스 4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 그리고 한 번 더 마이너스 4를 해주세요. 왜 마이너스 4를 하냐? 내가 함부로 플러스 4를 해주면 안 돼. 반드시 그거가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마이너스 4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여기서 필요한 건 얘야. 얘가 필요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바깥으로 보내버려야 돼. 얘는 얘를 타고 바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바깥으로 보낼게.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7 여기까지. 자, 우리는 지금 완전 제곱꼴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y는 뭐가 되는 겁니까? y는 마이너스 이거 완전 제곱이면 2니까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3. 자, 여기까지 형태가 나왔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다시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볼까? 자,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요 정도에 있겠고 이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프를 그렸고 그다음에 무슨 절편을 구하래 지금? 꼭지점의 좌표와 y절편을 구하라. 좋습니다. 좀 더 그려볼까? 이렇게 y절편이라는 건 여기 값을 구하라는 거지. y절편이라는 거. 그러면 y절편은 언제나 x가 0일 때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x가 0일 때. 그럼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 넣어도 돼. 0, 0 집어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7. 그럼 다시 할게. y의 절편은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됐죠? 그 다음에 꼭지점 몇이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미 그렸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건 마이너스 3이 있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에다가 반절에 대한 제곱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나가서 완전 제곱꼴로 고쳐준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학교 때 맨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맨날 연습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이 내용.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식 이 그래프죠. 이거 아직 이제 뭐 어디 꼭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이거의 실근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에이. 자, 이렇게 그려 보시고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지금 부딪히는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 이 점은 x축. 다시 말하면 x축에 지금 부딪히는 점이 되니까 여기가 지금 y는 0이잖아.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지금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y가 0일 때의 그 두 점의 좌표가 곧 x 좌표, 다시 말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거의 실근과 같더라. 뭐 이 정도의 선언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세요. 자, 기본 형태 뭐였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이런 모양으로 만약에 됐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군이 있다라는 거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를 설명한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클 땐 이렇게 모양이 생길 거고 판별식이 중근을 가질 때는 이렇게 될 거고 없을 때는 이게 이렇게 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이 없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프상에서 떠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자, 이 그래프가 이거야. 이 그래프가 인데 A, B, C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0일 때 근을 구하래. 얘가 0일 때라는 건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0일 때. 그럼 여기에 지금 부딪히는 점의 x좌표들 1하고 3. 그래서 근은 x는 1하고 x는 3이 되겠다. 이렇게 적으시면.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 장도 똑같은 말이네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리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y에다가 0을 넣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x축에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얘가 다시 말하면 0이 되는 순간이 언제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 그냥 인수분해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2는 0. 우리가 2차 방정식 풀듯이.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 그때 그는 x는 0, x는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좌표? 좌표까지 그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지. 정확하게 읽어야겠다.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좌표는 0, 0 그다음에 2, 0 이렇게 두 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지금 무슨 내용이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만 원하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원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다시 칠판. 자, 첫 번째 모양 교점이 몇 개냐? x축과의 교점은 없어. 이건 몇 개지? 이건 한 개가 되겠고 이거는 몇 개야? 교점의 개수만 원하는 거야. 이건 두 개야. 그럼 이거에 대한 거를 굳이 근을 구할 필요가 없이 판별식만 이용하면 되겠다는 거지. 판별식 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형태를 가는가를 다 있어요. b가 무엇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5니까 야 b를 적을 때는 만약에 부호 잘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호가 헷갈리면 안 돼. 자, 이렇게 가로를 치고 제곱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 실수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마이너스 4. A는 몇이죠? A는 1이겠고 C는 몇이야? C는 2가 되겠다. 그러면 자 25에다가 4, 2, 8 어찌됐건 이건 양수입니다. 뭐 계산이 필요 없고 이건 양수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다 필요 없고 두 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자 말하고자 하는 것만 읽으세요. 자 여기서 얘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다음과 같게 만들고 싶은데 k 값을 결정하라는 거네. 범위를 하든 뭐 하든. 자 처음에 얘가 원하는 건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는 것은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이게 서로 다른 이거를 만족하라 이 말이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다시 b제곱이니까 이건 4, 4, 16이 되겠고 마이너스 4 a가 1. 여기서 조심해야 돼. c는 마이너스 k입니다. 이 부호 결정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4k 넘기세요. 그러면 4k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k가 다시 마이너스 4보다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k가 마이너스 4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20번 내용은 뭐겠냐? 20번은 접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접한다. 이때도 구하라는 거지? 접한다. 접할 때는 얘가 0이 는이 되면 되는 거니까 k는 몇이 되면 돼? k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돼. 이번에는 21번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반대로 음수가 될 테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관계를 하는 거는 언제나 판별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를 배웁니다. 바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야.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다 중학교 거의 문제였고 여기 파트를 한번 보세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라고 나옵니다. 직선과의 위치 관계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우리가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관계만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제는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볼까?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이게 지금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하고 이 L직선 됐습니까? 이 두 개의 지금 관계가 어때?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와 어떤 직선과의 관계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접하던가 아니면 만나지 않던가 이 세 가지의 종류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보세요. 이거를 fx 함수라고 칩시다. 뭐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x제곱 뭐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L이라는 직선은 gx라고 칠게요. gx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5x 플러스 2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의 관계를 지금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재밌는 게 그냥 간단해. 어차피 우리는 실근의 관계만 이용하면 돼. 뭐라고? 실근의 관계. 다 볼게. fx와 아까 방금 말한 gx를 같다고 논다면 됐죠? 같다고 논다면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지. 잘 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고 얘는 gx가 5x 플러스 2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들을 싹 다 이쪽으로 넘겨도 이건 몇 차 방정식이 될까? 끝을 0을 만든다면 어차피 그래도 이거는 x제곱 블라블라블라가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근의 개수가 2개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없냐. 그렇기 때문에 둘을 같다고 다시 논다면 이렇게 근의 개수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둘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굳이 그릴 필요 없이 둘을 같다고 놓고 이쪽을 넘겨서 끝을 0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관계만 찾으시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둘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만 더 응용을 한번 해보면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둘 다 2차 함수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봐봐. 첫 번째 그림은 이거고 자, 두 번째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럼 둘의 위치 관계도 지금 이렇게 두 점에 만나는 거잖아. 똑같은 겁니다. 얘를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놓고 fx하고 gx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놨을 때 그래도 어차피 둘은 똑같이 2차 함수일 테니까 그 둘이 같은 순간에 근이 몇 개 나오냐를 따지면 둘의 위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이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위에서 보시는 이 내용 둘을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하는 방법 굉장히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볼게요. 뭐라고?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우선 둘의 교점을 찾겠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직선이니까 다 필요 없고 얘가 지금 몇 개가 지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같다고 놓으면 돼. 간다. x제곱은 x 플러스 2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대충 그냥 넘겨볼게.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2하고 1 여기다 마이너스를 치게 되면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근이 지금 x는 2,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 맞겠지? 자, 그러면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되지만 그림상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제가 이게 이차함수가 있고 x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몇이 되겠다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겠다는 거고 여기가 몇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2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둘을 같다고 놓고 다시 그걸 정리해서 풀었더니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요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굳이 안 그래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좌표는 뭐라고 말해야 돼? 조심해야 돼. 쓸 때 조심해. 마이너스 1, 몇이야? 아이고, x좌표? x좌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이다.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똑같습니다. 이건 또 그냥 안 할게요. 보자. 그냥 여기서는 위치 관계만 이야기하셔라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둘을 어떻게 한다고? 둘을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정리했더니 얘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네. 그럼 이거는 맞나 안 맞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설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좀 활용 한번 풀어봅시다. 자, 29번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에 접하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슬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 선생님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힌트 하나 줄게. 강력하게 잘하는 힌트.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정확하게 그려볼 필요 없이 어떤 형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천천히 해볼게. 자, 얘가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리고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대충 그리세요. 아래로 볼록을 대충 그려. 얘를 맞출 필요는 없어. 그런데 얘하고 접하면서 뭐를 지난다고? 이게 포인트야.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더래.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그러면 잠깐만, 얘 그냥 대충 그릴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 원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가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자, 그래프 따라오세요. 그냥 대충 그릴게. 하나, 자, 이렇게 두 직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갖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접했다고 칩시다. 그냥 여기 정도 접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려보세요. 그린 다음에 이 두 직선이 나올 텐데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 다시 이렇게 이미지가 됐으면 어떤 발상을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야.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야. 자, 갑니다. 제일 중요한 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y는 그냥 예를 들어서 ax다 이렇게 지금 내가 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y는 ax다. 뒤에는 필요 없죠. 원점 지나니까 그냥 ax. 그러면 얘하고에 지금 접한다고 했으니까 간다. 그럼 둘을 같다고 놓게. 어떻게? ax는 같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같다고 놨어.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이해 가십니까? 0이 돼야 돼. 그러면 다시 얘를 넘겨볼게.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에 플러스 3-a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x 플러스 1. 자, 그러면 다시 a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얘가 되겠다. 그럼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 여기다가 자, b제곱이니까 3-a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가 1, c도 1, 얘가 0이어야 접한다.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이렇게 풀까? 그냥 선생님은 3-a는 4. 자, 제곱이니까 넘기면 다시 풀마 2가 될 거고 3-a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다시 넘기면 마이너스 a는 플러스 하나씩 하자.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저희 두 개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이거는 a는 1이 될 테고 하나 더 a는 이건 마이너스 5가 될 테는 거니까 a는 5가 돼. 아,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a가 1이 되던가 a가 5가 되던가. 근데 지금 둘의 뭐를 하래? 곱. 잠깐만. 기울기가 a잖아. 두 개가 나왔죠? 기울기의 곱. 이 둘의 곱이니까 그냥 둘을 곱해서 정답은 5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조금 능숙한 친구들은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한번 볼까?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아니 그냥 여기서 다시 해도 되겠다. 여기서 다시 할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3에 대한 제곱이니까 자 a부터 갑시다. a제곱에 마이너스 2a 6a 플러스 9 마이너스 4는 0. 그럼 이거 더하면 몇이야? 5.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요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근데 조금 지금은 어색하다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게.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래프가 어떤 형상을 이루는지를 먼저 체크를 제발 좀 하시고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 아니라 그래야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최악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걸 보자마자 그냥 잠깐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b제곱마이너스 4ac 취해서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맞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 무조건 못 풀어.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변형될 거니까요. 알겠죠?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차 함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대 최소를 말한다는 건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건 무조건 둘 다 y의 값을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다른 말하는 게 아니라 y의 값을 그러니까 언제 최대입니까? 언제 최소입니까? 물어본다면 뭐 x가 여기 있다. x가 이렇게 p일 때 최소값 q를 갖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최대 최소를 이 x 값을 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최대 최소는 y의 값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은 무조건 최소값밖에 없고 위로 볼록은 최대값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어찌됐건 다 필요 없고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뭐 되는 거죠.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문제를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간다. 얘가 지금 비어있는 값이 지금 a가 비어있는데 x는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가. 야, 여기 봐봐. 얘가 지금 플러스지. 그럼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얘가 지금 최소값을 가실 때는 이때밖에 없단 말이지. 얘가 지금 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좌표가 몇 컴마 몇이래? x는 3에서 얘가 3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3 마이너스 6. 그때 a 값을 구하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 다른 숫자였다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지금 이거 3 마이너스 6을 가지면서 이제 x의 제곱의 최고차항이 지금 1이지. 그러면 얘를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지. y는 어떻게? x-3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6. 이거를 풀어가지고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없고요. 또는 어차피 이 좌표가 여기 3,6을 지난다는 거니까 그대로 x하고 y를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a는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건 굉장히 빠른데 문제 이해하지 않고 푸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거. 문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다 똑같은 거죠. x는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 y는 a x-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3,8을 지난대. 그럼 여기다가 3,8을 집어넣으시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는 2니까 2는 4. 4a 마이너스 4는 8 넘기니까 12가 되는 거니까 a는 3.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지우시고 a가 3. 끝났어.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은 얘가 되겠죠. 그대로 정리. y는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 다시 정리. y는 3x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 그대로 정리면 마이너스 1. 자, 끝. 그럼 a는 지금 몇이다? 3. b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2.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 형태를 말하기도 한다. 연습만 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더라.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제 아래로 볼록은 무슨 값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슨 값? 최소값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범위를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그려지면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둘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는 또 바뀌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범위가 있으면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거. 어찌됐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차 함수를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속하면 모든 게 아주 순탄하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말. 범위를 주어졌어. 그러면은 얘가 범위를 주어졌으니까 최대 최소가 둘 다 나오겠지. 근데 최대값은 이미 알려줬고 최소값도 이미 알려줬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래 대해서 좀 제일 조심한 거. 선생님이 봐봐. 에이, 이거를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를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를 읽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자, 수학에서는 자, 선생님도 맨날 책을 만들고 정리하고 하지만 수학에서는 진짜 고리타분할 정도로 점 하나까지도 그것이 힌트에 무조건 접합이 돼야 됩니다. 그냥 쓰는 말은 없어. 절대로 그냥 넘기는 말은 없습니다. 알겠지? 그냥 절대 쓰는 말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이 안 됐다? 난 이거 필요 없는데요, 선생님? 100% 틀린 겁니다. 알겠지? 뭐라고? 100% 틀린 거야. 무조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세요. 자, 갑니다, 다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편한 게 뭐야? 불편한 게. A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 근데 자, 2차 함수를 많이 다루다 보면 여기 X의 개수만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이거 Y는 정리해 볼게요. Y는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A. 잘 보세요. 이 가운데만 갖고 있으면 자, 완전 제곱꼴로 고쳐볼까? 반절에 대한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잖아. 자, 얘만 필요한 거 맞겠지? 그러면 다시 y는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뭐 플러스 a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어차피 y니까. 중요한 건 x가 마이너스 1. 다시 그려볼게. 자, 봐봐. 그려볼게. 이렇게 생길 텐데 여기에 지금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힌트가 이거야. 이거지, 이거야, 이거. b의 영역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것은 b는 어찌됐건 이 정도 있다라는 거야. 이 정도의 b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려지는 건 지금 여기서 0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는 겁니다. 또는 여기는 고정이라고 치고 이건 한 칸이니까 그럼 여기가 더 올라가서 뭐 이렇게 그려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니까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소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최소값이 이미 정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A는 몇이 돼야 돼? A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얘가 지금 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0이라는 걸 알았고요. 근데 이제 B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최대값이 지금 몇이래? 최대값이 3이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는 구했으니까 0이라고 구했으니까 자, 완벽하게 지금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 주시고 자, 여기 보자. 0을 집어넣어 봐봐. 0 집어넣으면 0,0이 나오는 거 맞겠지? 그러면 최대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최대값이 지금 3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지금 y값이 지금 3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1을 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다시 적어줄게. 그러면은 4는 뭐인가? 4는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곱 넘기는 거니까 x 플러스 1은 풀마 2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일 때 보면 1 넘길게. x 플러스 1은 2,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자, 넘기면 얘는 x는 1이 되고 얘는 넘기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겠지? 괜찮아? 근데 여기가 1이 될 수가 있나? 여기가 1이 될 수가 있어?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뒤로 가는데 어떻게 여기가 1이 돼? 그럼 정답은 x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지금 그림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나오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맞죠? 둘 더하면 여기 2번이 되겠다.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도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여러분들 36번 문제를 풀면서 좀 난이도를 좀 높여봅시다. 자, 3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번. 두 실수 xy가 2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족시킬 때 잠깐만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상당히 난이도를 좀 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여기서 지금 불편한 걸 생각해 볼게요. 불편한 거 봐봐. 여기서 지금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최소값이 지금 너무나 x하고 y까지 있는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야. 자, 선생님이 눈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 불편한 거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까를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고민을 해야 그런 발상을 가지고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었고 자꾸 외우려고 하는 습관으로 가면 이 문제들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야. 자, 첫 번째, 내가 불편한 건 x하고 y 문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지금 첫 번째 힌트를 보니까 이 힌트에서 y제곱이라는 힌트가 딱 보이십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간다. y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준다면 간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라는 어떤 하나의 식에, 다시 할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간단해졌네. 그러면 다시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를 다시 완전제곱꼴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의 모형이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시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반절에 대한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원하는 거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3 됐습니다. 됐어?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이걸 그냥 y라고 할까? 아니 y라고 그냥 k라고 할게 그냥. 어차피 y는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그림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2, 마이너스 3이 생기고 여기가 생기고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최소값을 구하시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네 라고 적는 순간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틀리게 됐을까요? 다시 또 고민을 해보는 거야. 맞는데? 난 정확하게 잘 구했는데 왜 근데 틀리는 거지? 마이너스 3이 아닌데? 왜 틀리는 거냐면 아까도 당연히 그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수학에서는 단 하나의 힌트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0% 틀렸다고 말을 한다고 하죠. 아닌데 선생님 저는 한 번씩 맞던데요.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거의 틀리게 되어 있어. 왜? 그걸 너희들이 무엇을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 알겠죠? 이게 뭔데요? 뭐 별것도 아닌데요? 두 실수라는 말이 뭐가 어때서요? 제일 중요한 건 두 실수라는 것은 실수가 뭐야? 뭐 1, 2, 3, 4, 5, 6, 7, 8도 있지만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있지 않냐? 뭐 루트 3, 루트 4 다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꿨잖아. 그럼 자, y가 실수잖아. 그럼 y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무조건. y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러면 이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등급이 갈리는 거야. 여기서 등급이 갈리는 거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 넘겨볼게. 얘 1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넘기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x는 어떻게?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범위가 나와. 그게 무슨 범위냐? 얘가 실수가 될 수밖에 없으려면 x는 반드시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의 범위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올게.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몇이었어? 2였어. 근데 x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거의 최소값은 바로 여기에 순간이 되겠지? x에다 몇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2분의 1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2분의 1일 때 그때의 값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거는 몇이 되겠어?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4분의 9가 되겠고 4분의 9에다가 빼기 3이니까 3은 다시 4분의 1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 어떤 내용? 바로
어떻게 문제를 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많은 공식들, 그런 방법들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읽는 자세를 배우셔야 됩니다. 고등수학은 이렇게 중학교랑 다르게 이렇게 하나하나의 말 자체를 굉장한 힌트로 잡아줄 거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뭐 다 복잡한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자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자, 간다. x-2 x 플러스 3은 0.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은 x는 2하고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겠지.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하나 추가됐어.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하면은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 되면서 근이 최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형태, 곱의 형태를 만들면,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를 할 줄 알면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3차든 4차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4차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더 빨리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연습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배우는 방식입니다. 몇 차 방정식입니까? 아니, 3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분류해 가지고 근을 구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찾으면 돼. x에다 몇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 되면서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났네. 자, 조리제법 갑니다. 자, 1 제곱하고 x는 없으니까 0, 0. 그 다음 8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0을 만든 숫자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때려 잡으시고, 자, 첫 번째는 그대로 내려오세요. 1 곱하시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시 곱하시고 4 내려오시고 다시 곱하시고 마이너스 8 한쪽이 0이 딱 끝났으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 이거 반대로 적으셔야 돼요.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는 0. 자, 끝났네.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2차 방정식이면 이거를 뭐 여러분들 인수분해 해도 되고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아니면 이거는 허근이 나오겠죠. 허근이 나오려면 다시 말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구한다면 x는 첫 번째 근 마이너스 2 하나하고 이거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셔야 할 겁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 1 풀마 루트 3i 이렇게까지 3개의 방식을 나온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느냐, 하나를 찾아서 조리제법으로 끌어내려서 몇 차로 만든다? 2차로 만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2차로 만들어서 3차 방정식을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을 구하려. 자, 못 구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 자, 똑같이 이거 2의 약수가 뭐죠? 2하고 1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넷 중에 하나를 넣어보자는 거야. 괜찮니? 한번 1 넣어보세요. 1, 1, 1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1 넣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1 넣으면 나오는 거네. 1 통과. 하나만 통과가 되면 어차피 조리제법으로 내려치기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 자, 그대로 개수 정리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자, 1 집어넣으세요. 1. 자, 내려오시고 곱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 0 끝났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괜찮습니까? 이건 다시 2하고 1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몇이 되는 거야? x는 1이 되는 거고, 하나 더 여기서는 2하고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근을 여기에 약수를 찾아서 얘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서 조리제법으로 끌어내시고, 2차 방정식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똑같은 방식이죠. 한다. 3의 약수가 뭐 있죠? 1하고 3이 있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중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4차니까 한 번 끌어내리면 3차, 그 다음에 한 번 더 끌어내리면 2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을 2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2개를 찾으셔야 돼요. 한 번씩 쳐봅니다. 1을 집어넣어볼까? 1, 1, 1, 1, 1, 1. 계산되세요? 그러면 3, 3 없어지시고 1, 1 없으니까 1 통과. 자, 마이너스 1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면 1, 3, 3 안 되고 얘는 안 돼.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커지는 숫자 한번 해봅시다. 커지는 숫자지만 자 커지는 숫자 3 한번 집어넣어 볼까? 3 3 3 3 3의 4제곱이니까 81에다가 3의 다시 세제곱이니까 여기다 4제곱이니까 81 똑같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3 똥가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두 번에 연속해서 조리제법을 끌어내리셔라 그 말이죠. 지금 두 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까? 1 마이너스 3 0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x제곱 없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여기까지. 자, 첫 번째 1부터 끌어내릴게요. 1 마이너스 2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끌어내렸고 한 번 더 여기서 동시에 끌어내세요. 뭘로? 3으로 3 첫 번째 내려가시고 곱하기 3 여기는 플러스 1 그 다음 3 플러스 1 그 다음에 3 0 끝. 그럼 다시 그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서 지금 실근 두 개 x는 1 하나 더 x는 3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다 보면 이거는 허근입니다. 이건 허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허근 두 가지 허근인데 그냥 정수의 근을 합하라 그냥 둘을 합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까지 구하면 이거는 뭐 x는 2의 마이너스의 풀마 루트 3i다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인수를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방법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